안녕하세요. 한국이 웃는 그날까지 스마일 코리아 TV는 계속됩니다. 저는요, 우리 개그맨처럼 신나게 말해야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과 같이 써야 같이 간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 세계 1등 기업 애플을 이끄는 팀 쿡의 영업 비밀 3가지. 제가요, 오늘 그 신문을 읽다가 이 기사를 봤어요. 잡스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쿡의 함께 멀리 리더십, 애플 꿈의 시총 2조 달러. 2조 달러, 시총 2조 달러를 지금 우리 쿡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년도엔 3,500 달러였는데 근데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불과 11년에서 20년, 딱 9년 만에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지금?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팀 쿡이 왔을 때, 야, 이제 애플은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주가가. 그런데 그 예상을 뒤집고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60년생이고요. 98년에 스티브 잡스에게 스카웃이 됐고 2011년에 CEO에 그 취임을 했습니다. 60년생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이가 먹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브 잡스 옷이랑 팀 쿡이랑 옷이랑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야 이게 스카웃을 해가지고 사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바지에 똑같이 입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팀 쿡도 굉장히 이렇게 좀 단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까 아주 그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더군요. 그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똑같은 복장을 거의 입고 뭐 출근하거나 아주 단촐하게 살고 차도 BMW 5 시리즈를 타고 시장도 직접 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 보고 뭐 이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죠. 2014년도에 나는 게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5 시리즈 BMW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이제 사진 기자에 찍혔는데 왜 소탈하냐? 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AMG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번호판이 없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법적으로 6개월까지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6개월 타고 또 바꾸고 6개월 타고 바꾸고 이랬는데 팀 쿡은 그렇지 않고 그냥 5 시리즈를 계속 탔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CEO들, 회사의 CEO들이 이렇게 어떻게 회사를 키우는지, 키워왔는지, 키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특히 스티브 잡스의 뭐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살아있을 때 나온 책인데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이에요. 몇 년 동안 이제 스티브 잡스를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썼죠. 800한 3, 40페이지 되는 건데 제가 이 책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핸드폰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스마트폰의 역량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차근차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도 있고, 뭐 영화는 보기 쉽잖아요. 그냥 뭐 1시간 반, 2시간만 뭐 보면 되니까. 그 영화도 봤지만, 책을 읽으면서 지금 몇 년 전 책이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좀 독단적이라는 거, 성격이 모나다는 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이어! 너 태고야! 막 이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그 휴가를 갔어도 갑자기 일어나서, 물론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죠. 막 전화를 새벽에도 걸어서 이거 궁금하다 이건 이렇게 해라 막 이런 좀 그 집중력도 있었지만 자기 멋대로 이제 뭐 경영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디자인실에 들어가서 뭐 이게 뭐냐 이따위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뭐 따지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그 디테일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역량을 봤어요. 근데 이 천재들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CEO들 이렇게 인터뷰 기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까처럼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디테일이 약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CEO가 되겠습니다. 자, 팀 쿡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그 CEO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통 큰 기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팀 쿡도 그렇고 뭐 워낙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이 스마일 코리아 TV를 진행하는 것도 뭐냐면은 사회적인 문화, 뭐 기운, 뭐 현상,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국의 그 CEO들의 문화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트럼프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CEO들은 좀 이렇게 통큰 기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막 8억 달러 전 재산 8억 달러 이거면 1억 달러의 뭐 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8억 달러를 기부하고 또 막 매년 뭐 올해도 벌써 막 또 뭐 2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부를 많이 해요. 이런 거는 배울 만해요. 이게 그 나라의 문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스마일 코리아를 진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문화가 아니라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좀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스마일 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팀 쿡이 애플에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인정받는 점이 뭐였냐면 9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7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대요. 이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운영을 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꾸 손실이 나니까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팀 쿡을 데려왔죠. 스카웃을 했죠. 그런데 팀 쿡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100개가 넘던 부품 회사를 딸랑 20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직원들도 많이 잘랐고요. 그러니까 저 뭐 운영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재고를 기존의 70일에서 11분 71분에서 11분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과감하게 실시해서 애플의 높은 이윤을 보장했다는 거죠. CEO라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업의 이윤이잖아요. CEO를 영입했는데 뭐 복지를 신경 쓰겠습니까? 이윤을 많이 쓰겠죠. 물론 복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윤을 많이 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2020년 현재 관리 및 활용 능력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도 애플을 가장 큰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팀쿡 리더십 핵심 세 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팀 쿡은요, 싸우지 말고 스킨십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많이 봤죠? 우리 외환 위기 때 칼 아이칸한테 엄청나게 뜯겼죠. 그 칼 아이칸이 팀 쿡에게 투자자에게 수입을 더 분배해라, 배당을 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당연히 투자자들이 분배를 많이 받으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야 만나지 마 저거 기업 사냥꾼이야 이렇게 했지만 팀 쿡이 잘한 거는 저녁이라 한번 먹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적에게 저녁이나 한번 합시다 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친해져서 왜 그러는지 그 칸 아이칸이 왜 배당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팀 쿡은 3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즉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에 1000주가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뭐 700주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1000주에게 줘야 될 배당금이 700주에게 줘야 되니까 배당금이 많아지겠죠.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기업 투자했더니 배당을 많이 주네? 이런 소문이 돌으니까 투자의 그 귀재 오렌 버핏이 애플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버블닷컴을 봤던 워렌 버핏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 투자 안 해 IT 기업들 저거 버품이야 거품이야 막 이랬죠. 그런데 팀 쿡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워렌 버핏이 또 조금 샀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1등 기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모습들을 본 기자들이 뭐라고 또 발표하느냐? 쿡은 잡스보다 덜 독단적이다. 독단적이긴 하지만 덜 독단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싸우지 말고 스킨십 경영을 해라. 두 번째 적과의 동침 유연성입니다. 저는 이거요 굉장히 높이 삽니다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쿡은 오바마에게 기부했던 전통 민주당 지지자였대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는 날 트럼프가 점점 당선이 확실시해지자 전화로 바로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축하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오바마에게 기부했던 쿡이 바로 변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변절한 거죠. 정치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하지만 쿡은 바로 전화해서 트럼프 축하! 그러면서 트럼프랑 만나서 골프도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다. 쿡은 훌륭한 경영인입니다. 이렇게 또 지켜 세웁니다. 자, 4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또 선거에 나왔죠. 그랬더니 4년 후에 애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야 나랑 적이야 나는 저 사람 안 찍을 거야 뭐 안 찍었겠죠. 난 당연히 싫어할 거야 이랬으면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팀 쿡은 회사의 이익이라면 그까짓 거 바꿔 이렇게 한 거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세 번째 지나친 솔직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쿡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를 선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이 아니라 게이폰이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 그 질타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지나자마자 솔직하다. 저는 이런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다 CEO. 나중에 뭐 슬금슬금 발표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또 조세 피난 지역에다가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또 이제 그 법정에 불려가서도 나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안 그러겠냐? 이렇게 해서 합리적 세금 절약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야 지나치죠. 법정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근데 법대로니까 세금을 절약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면 이런 식으로 지나친 솔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전 세계 1등에게 배우는 리더십 세 가지를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적과 만나서 대화해라. 계속해서 피하지 말고 적과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패가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한테 좋겠네. 이런 결론을 얻었고 정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 회사의 이윤이 늘어난다면 까짓거 내 정치 색깔 바꿔. 세 번째 회사의 이익을 위하라면 합법적인 솔직함을 과감하게 얘기한다. 조세 피난처 오케이 합법적이야 오케이 나 권리할래. 이 정도로 회사의 이익이라면 솔직함을 발휘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1등에게 배우는 리더십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많이 좀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 스마일 코리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코리아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